정부가 내년까지 전국에 정신건강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서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응급개입팀, 조직이 좀 생소합니다. 이 팀이 모든 시도에 설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입니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뒤 안정유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됩니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발병 후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국가가 강제 입원을 시키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 요구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강제 입원 제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토대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본인이 원치 않은 입원 치료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신의료기관 입원 제도를 보면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과 전문의 권고와 보호 의무자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하는 동의 입원은 치료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비자의적 입원으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책임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호 입원의 경우에 주로 가족이 입원을 신청하는데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신청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요구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을 일으킨 조현병 환자의 가족도 입원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강제로 치료하는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졌습니다.